안녕하세요, 최우강입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 중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때는 2003년 2월 오전 6시경 전주시 소재의 노래방의 한 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노래방은 A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 노래방에는 A와 A의 친구 그리고 보도방에서 불러온 B가 있었습니다. 셋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고 함께 놀던 중 A의 친구가 시간이 되어 먼저 돌아갔고 A는 B에게 1시간 더 연장할 테니까 더 놀다가 라고 하여 둘은 1시간 더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위 노래방에서 A와 B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B는 A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근데 우리가 강제를 한 적은 없어. 내가 돌아가려고 하자 A는 내 팔을 잡아 끌어막은 후 소파에 밀어붙였어. 그래서 나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는 양손으로 나를 잡아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양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해 나는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가상을 입게 됐어. 당시 사건 현장을 뒤늦게 목격한 증인들 C, D, 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노래방에 갔더니 B가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고 A는 술 한잔 먹고 실수했어. 미안하다. 고 하면서 B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1심 법원은 A와 B의 진술 등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성교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 A가 B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 B의 옷이 벗겨진 경위, 성교 지속시간과 비교할 때 B의 어깨 부위 등의 발생 가능한 상해의 정도, 성교 당시 A와 B의 자세, B의 위기 모면 가능성, 성교 중단 후 B의 태도 등이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A가 B와 성교할 당시 B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B에게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 D, E의 각 진술은 모두 위 성교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B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거나 이들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보고상의 각 증상들을 위 성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무죄. 검찰은 위 사건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B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거나 그것들만으로는 A가 B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무죄. 강간범죄는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와 같은 영상, 목격자들, 사진 등의 증거들이 있기가 어렵고 당사자들 간의 진술, 당사자들 간의 관계, 성교를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된 것인데 특히 피해자의 진술,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인 B가
당시 사건에 대해 일부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고, 또한 B가 노래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정이 B에게 불리한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받았을까요?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죠. B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A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A 및 그 일행들의 유흥을 도두는 일을 하다가 A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장하자는 A의 요청에 따라 A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B가 울면서 하지 말라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A가 B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하고 A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A의 강간 범위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B가 노래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옷이 벗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B, C, D는 이 사건 후 노래방에 갔더니 B가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후 A는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하였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B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B가 당시 A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A의 폭행으로 인하여 B는 현저히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대법원은 A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극한의 공포 상황이었을 그날의 사건. 여러분은 법원의 판단과 A와 B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